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거의 백가쟁명의 수준에 돌입했죠. 오늘 보니까 안민석 의원은 서울 종로에 출마해야 된다, 서울이 어렵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이제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올 11월까지 국회는 열려야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데 신경 못 쓸 테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거취나 이런 문제는 12월 가야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또 12월 결정설 이런 걸 얘기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거취를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한다면 후임자 누가 될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12월 28일 이전에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결국 또 출마해서 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많고, 그렇지 않고 12월 28일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면 전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와 전당대회는 의미가 확 다르죠. 전당대회는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개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지만, 중앙위원회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대의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미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12월 28일 얘기가 이제 그 전후로 언제 하느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실제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이재명과 관련해서 주목받는 사람 두 사람, 이낙연 전 대표 이미 사실상 활동을 시작한 거죠. 물론 그게 포스트 이재명을 위한 활동은 아니지만 결국 연결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다. 그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정계 은퇴했는데 다들 이렇게 알고 계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인터뷰를 했는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한 기계로 당대표와도 맞섰던 청년 노무현이 안 보인다. 절박함이 없는 듯한 민주당이 대통령 부부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비난만으로는 결코 표를 얻을 수 없다. 겉으로 엄살을 부려도 속으로는 윤석열 정권에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지금 민주당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냉담한 상황이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욕만으로는 표심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조용히 세상에 도움이 될 지혜를 구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거든요. 이 문화일보의 기사도 이렇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정치적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도움이 될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는 걸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다. 정치부 기자의 감각으로 보면 그렇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몸 푼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혜를 정계 은퇴한 사람이라면 지혜를 구해서 어디다 쓰려고 지혜를 구하죠? 그냥 토스해 주려고 민주당에? 그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거 온통 정치적 발언인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 걱정, 총선 걱정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국무총리 임사를 할 때 언론에 다 보도가 돼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작년 3월 12일입니다. 저는 오늘 국무총리직을 퇴임하면서 지난 30년 넘게 해왔던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정계 은퇴죠. 정치인뿐만 아니고 공직자로서의 여정도 마무리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정계 은퇴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세대가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부족한 저를 국민의 공복으로 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고별사입니다. 고별사.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데 어제 문화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은 이 고별사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가 몸푼다라고 하는 저의 해석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 3월에는 정계를 은퇴하는 걸 뭐 거의 선언하다시피 해놓고 어제는 민주당 걱정, 총선 걱정. 아니 정계 은퇴한 사람이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출신이라고는 해도 왜 그 걱정을 하죠? 이거는 본인이 내년 총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정치를 재개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지 않으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치를 재개한다고 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흔들리니까 이낙연 전 대표 들어오고 김부겸 전 총리 들어오고 그렇게 돼서 이제 포스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거나 뭐 구속되거나 이후에 이 당을 이끌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논란이 당내에서 지금 물밑에서 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세상에 도움이 될 지혜를 구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고까지 정치부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정계 은퇴한 사람을 정치부 기자가 왜 지켜봅니까? 이런 얘기를 당부를 했다. 그거는 정치를 재개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을 다시 맡을 수 있다. 뭐 김부겸 전 총리가 배지 하나 더 달려고 지금 민주당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적어도 본인은 민주당을 구하겠다. 민주당을 구하는 길이 곧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이 내용이 결코 심상치가 않고 뭐 한간에서는 뭐 이낙연이냐 김부겸이냐 놓고서 포스트 이재명 경쟁이 벌써 시작됐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현재까지로 보면 약간은 뭐 찌라시 수준의 해설로 보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는 이미 물밑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근데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정계 은퇴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하는 그 싹을 지금 보여줬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부겸 전 총리가 몸 풀고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결국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 민주당의 전면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뭐 이런 얘기는 다 무의미한 얘기가 돼버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구속이 된다든가 뭐 구속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속이 된다든가 뭐 또는 뭐 본인이 사퇴? 그건 뭐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이제 뭐 친명계까지도 이재명 체제로는 도저히 총선을 못 치르겠다라고 얘기해서 압박을 넣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이선으로 물러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고 누가 후임 대표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앞에 있는 게 이낙연 전 대표라면 아마 이 선쯤에 있는 게 김부겸 전 총리일 가능성이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벌써 몸을 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을 가져야 할 포스트 이재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두 인물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부겸 전 총리인데 김부겸 전 총리도 지금 몸 풀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요. 자, 이제 앞으로 뭐 사실 연말이라고 해야 지금 8월 이제 오늘 3일인데 8, 9, 10, 11 4개월 뒤입니다. 4개월 뒤면 12월이 됩니다. 얼마 안 남은 겁니다. 총선은 8개월, 그로부터 또 4개월 이렇게 남은 거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를 이어받아서 민주당을 이끌 사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다 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헛물 켜는 게 되는 거고요. 그건 뭐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모든 게 다 정치 탄압인 것처럼 아마
변모를 할 겁니다. 여권이 위기에 처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재명 대표로서는 옥중공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그럼 누구냐? 이낙연이냐? 김부겸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 뭐 정세균 전 총리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백가쟁명으로 그야말로 이제 세력 다툼을 할 텐데 그 경우의 한 사람, 유력한 한 사람이 바로 김부겸 전 총리다. 왜냐하면 나이로 보나 뭐 여러 가지로 정세균 전 총리는 70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도 70대 안팎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몸을 풀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지금 제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켜보시면 그 민주당 내의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좀 관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